이번 시간은 밝을 총, 분주할 총, 열기총, 그늘일 총, 물기를 총, 기밝을 총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밝을 총입니다. 자, 불똥주입니다. 애운담입니다. 불똥주 애운담이죠. 전적석입니다. 자, 저녁이면 에워사져 있는데 불똥이 보인다는 거죠. 창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창문. 시골에 보면 문이 있고 조그맣게 유리로 되어서 창을 튀어놨죠. 인기척이 나면 이쪽에 누군가 하고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봅니다. 그것이 창입니다. 창자가 되겠습니다. 저녁에 에워싸져 있는데 불똥이 보이는 곳은 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창. 그래서 창은 밝죠. 마음이 밝다는 뜻입니다. 해서 밝을 총이 되겠습니다. 밝을 총. 두 번째 분주할 총입니다. 마음이 마찬가지죠. 마음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분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주할 총. 3번 삼찔총입니다. 삼을 찌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따뜻할 총, 열기가 발생하죠. 불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찐다기보다는 따뜻할 총, 불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활발 타오른다. 그러니까 따뜻하겠죠. 따뜻할 총으로 풀이하는 것이 훨씬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된다. 따뜻할 총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 불화가 있으니까요. 불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많이 타고 있다. 따뜻하겠죠. 따뜻할 총. 따뜻하면 열기가 발생하겠죠. 따뜻할 총, 열기총. 뭐 하느냐고 보니까 삼을 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찔총. 삼을 찌다. 삼찔총. 삼찔총으로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많이 타고 있다. 따뜻하다. 따뜻할 총, 열기총. 마지막으로 삼을 찌고 있다. 삼찔총. 뭐 옥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옥편에는 삼찔총으로 나와 있습니다. 풀이하기가 힘들어지겠죠. 4번 그늘일 총입니다. 실사변이죠. 바쁠 총입니다. 실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늘일 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감은 이렇습니다. 실패에 실을 바쁘게 막 감는다는 거죠. 이 장면입니다. 지금 그늘일 총. 실이 바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늘일 총입니다. 총계. 5번 물기를 총입니다. 바쁠 총이죠. 물을 가지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을 깃는다는 거죠. 이 표준말이 뭔지 금방 생각이 나지 않는데 물을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식수를 가정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가정으로 이동. 물을 깃는다라고 하죠. 물을 깃는다. 그래서 물기를 총입니다. 물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니까 물을 깃는다 되겠습니다. 물기를 총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귀 밝을 총입니다. 귀자가 들어갔죠. 귀가 바쁘다는 것은 또는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한다는 의미겠죠. 이해를 잘 하니까 어떻습니까? 총명하다는 거죠. 총명할 총 되겠습니다.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 한다. 이해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하다. 총명할 총, 귀 밝을 총 되겠습니다. 총명이죠. 총명, 밝을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해와 달이죠. 이 달월이죠. 통상적으로 달월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고기육으로 또는 육달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는 해와 달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달입니다. 달빛. 해와 달을 합쳐놨으니까 굉장히 밝다. 그래서 밝을명이 되겠습니다. 자, 밝을총. 윗부분이 저녁서 애운담이 저녁에 되면 애워산 부분에 불빛이 나오는 것은 창이라는 얘기죠. 창문, 창. 방문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유리문이 되겠습니다. 보면 바깥에 인기척이 나면 방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특히 겨울이겠죠. 추우니까 창을 통해서 내다봅니다. 창은 밝죠. 밝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창이라니까 밝을총이라는 얘기입니다. 밝을총. 그 다음 마음심이 옆에 있죠. 마음심변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주하다. 분주할 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따뜻할 총. 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많이 타고 있다. 그래서 장작이 많이 타니까 열기가 강하다. 따뜻하다. 따뜻할 총, 열기총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편에는 삼질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을찌다. 대표음으로. 풀이가 잘 안되죠. 마지막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4번 실사변이죠. 바쁠 총입니다. 실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실패가 계속 감고 있다는 거죠. 실을 거느린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말이죠. 그래서 모두 총, 거느릴 총. 실을 실패의 한 곳에 모으면 모두가 되겠죠. 모든 실이 다 여기에 실패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두 총, 거느릴 총 되겠습니다. 총계. 계산할 때 모두 얘기하는 걸 총계라고 하죠. 총계. 5번 물 기를 총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을 가지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깃는다라고 합니다. 물 기를 총이 되겠습니다. 식수. 집에서 식수를 집으로 이동한다.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물에 물을 떠서 또는 강가에 물을 떠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겠죠. 초가집이 있을 때는 굉장히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간혹 특히 겨울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불을 끄는 데 참여하죠. 물기를 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귀 밝을 총입니다. 귀 이자죠. 귀 바쁠 총, 밝을 총이죠.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총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명하다. 귀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린다.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 속도가 빠르다. 이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총명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명할 총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풀이한 한자는 밝을 총 또는 바쁠 총 한자가 포함되어진 한자에 대해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하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칠복, 2번 샘수, 3번 연고고, 4번 노을방, 5번 폐알패,
6번 흩어질 산 한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한자의 공통점은 1번 칠복 한자가 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한자어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자는 사람인이죠. 사람인입니다. 다스릴래 벨레자죠. 사람은 다스리면서 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매로서 다스리기도 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칠복. 사람은 다스리기도 하지만 매로서 치기도 했다. 서당에서는 매는 기본입니다. 사랑이 매라고 하죠. 2번 샘수 자주삭 촘촘할 착. 보면 사흘루자죠. 좌측편에는 사흘루 칠복입니다. 사여져 있는 것을 쳐서 툭툭 치죠. 툭툭 치면서 셈을 한다는 거죠. 숫자를 센다는 얘기입니다. 뭐 5개, 10개, 15개 계속 치면 자주 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삭도 됩니다. 자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촘촘하다고 느껴지죠. 자주 있으니까 촘촘한 거죠. 촘촘할 촉. 보시다시피 이 한자어는 훈과 음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수, 자주삭, 촘촘할 촉. 수식. 3번 연고 고자입니다. 연고고. 옛고자죠. 옛고. 칠복입니다. 옛날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연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를 툭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칠 수 있는 사이는 연고가 있는 사이다. 연고 고자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툭 치면은 결례가 되겠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태어나서 자랐던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거의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경 생활이었고요. 이동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노을방자입니다. 사방방이죠. 사방방 모방입니다. 칠복입니다. 사방으로 치면서 어떻게 한다? 놓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리저리 다 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을방자가 되겠습니다. 방심하다. 방심. 5번 패할 패자입니다. 또는 깨트릴 패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깨트릴 패. 조개죠. 조개를 계속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되겠죠. 깨트려지겠죠. 깨트려질 패. 깨트려지니까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할 패. 실패하다. 실패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흩어질 산입니다. 흩어질 산 보면은 스물일이죠. 하나일입니다. 그러면 21일이죠. 21일은 일주일이 7일이니까 37, 20일이죠. 3주 21일 이렇게 하면 이 한자를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3주 21일, 37, 21일. 그 다음 여기서는 달월이 아니고 달이 흩어진다면 좀 이상하니까 고기 6입니다. 고기를 21번 치니까 고기를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21번 내리치면은 고기가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그래서 흩어질 산이 되겠습니다. 이산 가져갈 때 흩어지는 거죠. 흩어질 산이 되겠습니다. 이 산.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입니다. 사람인 변은 아니고요. 사람인 머리라고 해도 되겠죠. 사람인 머리. 그래서 벨레, 다스릴래. 사람은 다스리기도 하고
치기도 한다. 다스림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다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뇌를 다스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샘수 자주삭 촘촘할촉이죠. 좌측편은 사흘루자입니다. 사흘루 사여져 있는 것을 쳐서 예를 들자면 가만히라고 가정했을 때 가만히 벼 가만히 말이죠. 벼 가만히 사이어놓고 툭툭 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셈을 한다. 숫자를 세기 위해서 툭툭 친다는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툭툭툭 치니까 자주 치는 거죠. 자주삭. 촘촘하게 붙어있죠 지금. 그래서 촘촘할촉. 다시 말해서 이 한자는 훈과 음이 3개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다음 영고 고자입니다. 액고 칠복이죠. 옛날부터 칠 수 있는 사이는 영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액고자는 이렇게 풀이하면 됩니다. 열십이고 입구입니다. 액고죠. 입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이 10대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10대 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정 고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10대를 살아왔으니까 꽤 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뜻입니다. 해서 액고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입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10번째 사람이다. 세대가 액고 이렇게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4번 놓을 방자입니다. 사방방 모방이죠. 사방방 모방 사방으로 쳐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놓을 방자가 되겠습니다. 놓을 방이 되겠습니다. 5번 패할 패 조개패입니다. 조개를 친다는 거죠. 조개를 계속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패할 패보다는 깨트러질 패 깨트려지니까 패하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성이 깨트려지니까 성이 무너지니까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릴 패 패할 패하면 되겠죠. 실패. 6번 흩어질 산입니다. 서물잎이죠. 서물잎 또는 풀초물입니다. 여기서는 서물잎이 되겠죠. 21번을 여기서는 다룰이 아니고 고기죠. 고기를 21번 37, 21, 3주 동안 치니까 21번 치니까 도마 위에 있는 고기를 21번을 치니까 고기들이 산산조각 나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다는 얘기죠. 이 도마 위에 뭐 생선을 놨다. 칼로 가지고 21번 툭탁탁탁 치면은 흩어지겠죠. 흩어질 산. 이산 가족. 이번 시간에는 칠복자가 다 포함되어 있죠. 칠복입니다. 칠복자가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게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짙을농입니다. 한자를 살펴보면 물수변이죠. 그 다음 오른편이 농사농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풍족하다면은 농사를 짓는 데에서 물이 항상 가까이 있다면은 농사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짙을농입니다. 좋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입니다. 농후하다. 물수변, 농사농, 농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항상 옆에 있다면 그 농사는 굉장히 잘 된다. 그렇죠? 열매도 뭡니까? 단단하다. 짙어진다는 거죠. 물이 부족하면 열매가 단단할 수가 없고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겠죠. 그래서 짙을농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신 기자입니다. 맨 윗부분이 삐침별이죠. 삐침별. 그 다음 아랫부분이 밭전. 그 다음 걷는 사람인. 그 다음 사사로울 사죠. 밭에서 걷는 사람이 사사롭게, 삐쳐서 걷는 사람은 귀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삐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걷는 사람과 유별나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귀신이라는 얘기죠. 밭에서 사사로이 걷는 사람이 삐쳐서 있다. 삐쳐 걷는다. 그것은 귀신이다. 귀신 기자입니다. 글자를 지어내어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귀신 기자는 주어졌고 한자어도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여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손주입니다. 주.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알미알무유죠. 말미암다. 그로 인하여 이런 뜻이죠. 원인으로 인하여 말미암을유. 그 다음 다롤 또는 육다롤입니다. 여기서는 자손이니까 사람과 관련이 되니까 육다롤이 되겠죠. 고기 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신체로 말미암아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 주자가 됩니다. 아랫부분에 주손이죠. 사람의 신체로 말미암아 자식을 놓고 또 놓으니까 자손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자손 주자가 됩니다. 몸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대를 이어간다. 자손 주입니다. 주손. 이번 시간에는 홀로 단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보면요. 부러지질 현입니다. 입구 2개는. 입구 3개는 떠들썩할 영이죠. 그 다음 아랫부분이 갑옷, 갑, 하나일입니다.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다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혼자다는 뜻이죠. 홀로 다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화랑관창이 되겠습니다. 황산벌 전투에 계백장군과 싸우려고 하는 화랑관창이죠. 홀로 갔습니다. 홀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홀로 단, 부르짖을현 갑옷갑 하나일. 갑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혼자다. 홀로 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두가시 괴입니다. 괴려곤 할 때 사람인 변이죠. 귀신 기자입니다. 사람 옆에 또는 귀신 옆에 사람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두가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 역할을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귀신이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꼭두가시 개라고 하죠. 사람인변 귀신기. 사람이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상적으로 지배가 되어 조종당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놀죠. 사람이 조종합니다. 꼭두각시 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을 요자입니다. 요임금 요도 됩니다. 글자를 분해해보면 흙토가 3개 되어 있죠. 흙에 많은 데다가 또 흙을 쌓으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을 요입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은 우뚝할 올이죠. 우뚝할 올. 우뚝하게 높다는 거죠. 더 높다는 얘기겠죠. 더 높을 요. 그 다음 요임금은 굉장히 중국에 덕망 있는 임금으로 전설의 임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임금 요 덕망이 높았던 임금, 더 높았던 임금, 더 높을 요 요임금 요 되겠습니다. 요행 되어 있죠. 아랫부분은 사람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높은 것을만 바란다는 거죠. 바랄 요입니다. 요행. 이번 시간에는 염려할 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범오음이죠. 범오음. 그 다음 생각삼이다. 범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염려스러워지죠. 범은 일반 동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굉장히 날쌔고 포악합니다. 그래서 범을 생각하니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염려스럽다. 염려할 여가 되겠습니다. 염려죠. 염려할 여, 걱정할 여 해도 되겠죠. 걱정하다, 염려하다. 범이 생각하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날까봐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염려하려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양이묘, 상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이 나다 이런 얘기죠. 풀초머리, 밭전입니다. 밭에 풀이 하나 둘 올라오는 것은 삭을 틔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겠죠. 상묘입니다. 그 다음 고양이 묘자를 살펴보면요. 짐승견이죠. 짐승견, 개견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짐승견. 짐승 중에서 삭처럼 길게 수염이 나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덩치에 비해서, 체격에 비해서 수염이 굉장히 긴 편이죠. 짐승 중에서 삭처럼 수염이 길게 자라는 동물은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묘자가 되겠습니다. 고양이 묘. 이번 시간에는 생각할 삼이다.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맨 위에 밭전이죠. 마음심입니다. 항상 농부의 마음은 또는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산업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했겠죠. 밭농사 위주로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은 어디에 가가 있다? 밭에 가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항상 식량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밭에 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다. 마음은 항상 밭의 곡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할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상 되어 있죠. 밑에는. 이번 시간에는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워할 외. 밭전이죠. 분석을 하면요. 하나 일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이 죽을 일입니다. 옥편에는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옥편에는 없으니까요. 두려울 외자는 풀이는 해야 되고 한자가 없으니까 한자 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죽을 일입니다. 밭에 하나의 곡식이라도 죽을까봐 두렵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제초제, 농약 등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가 죽게 되면은 전부가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밭에 하나라도 죽을까봐 두려웠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약이나 제초제 따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폭이라도 죽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많았겠죠. 그래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매자입니다. 거물망이죠. 재물패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거물을 들고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재물을 손아귀에 넣고 거물망을 가지고 갈 때는 물건을 구매한다. 구매할 매, 살매입니다. 그 다음 팔매자입니다. 선비사자죠. 선비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다는 거죠. 몰락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팔매, 매매 이렇게 되겠죠. 사고 파는 것. 장사고입니다. 덮을 아자죠. 재물패입니다. 재물을 덮어놓고 뭐합니까? 장사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냉동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지 않을 때는 덮어놓고 손님이 오게 되면 열어놓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장사하는 집이다. 장사고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대자입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이 팔을 양편으로 하나처럼 이렇게 펴는 것을 컨대자입니다. 컨대자가 맞죠? 클탭입니다. 큰 것 중에서 더 크다는 거죠.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탭이다. 태. 개견입니다. 컨대자죠. 불동주입니다. 큰 불심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멍멍이 개라는 얘기죠. 강아지 견, 개견입니다.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죠. 불똥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개견자가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말을 빨리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군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도자입니다. 삐친 별이죠. 걸다그립니다. 삐치고 난 후에, 삐치다는 것은 사용한 후에 걸어 놓는 것은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삐친 후에 걸어 놓은 것은 칼이다. 위험하니까요. 힘력. 걸고 뚫는다는 거죠. 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육체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겠죠. 아홉구자입니다. 여기서는 아홉구자를 모을규자로 모을규 먼저 익히고 아홉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뚫을 곤 세월이죠.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참새를 뚫었죠. 참새 잡으면 이렇게 뚫게 됩니다. 모았죠. 새를 뚫어서 모았다는 거죠. 모을 규, 아홉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몰, 규, 아홉, 구.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박자입니다. 손수변이죠. 흰백입니다. 또는 알릴백이죠. 손으로 알리니까 박수를 친다는 얘기죠. 박수 치면 알리적이죠. 상대편이 7박입니다. 머무를 박입니다. 물수변 흰백이죠. 물이 하얀 곳에 배를 댄다는 거죠. 깊은 곳은 물이 푸르게 보이고 얕은 곳은 바닥이 보이니까 희게 보이겠죠. 배를 머무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무를 박 되겠습니다. 물이 하얀 곳에 머무른다. 머무를 박. 그 다음 핏박을 박입니다. 흰백이죠. 갈착입니다. 얼굴이 하얀색으로 간다는 얘기죠. 겁이 질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핏박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핏박을 박이 되겠습니다. 흰백, 얼굴이 하얗도록 하얗게 간다는 거죠. 달린다, 핏박한다는 거죠. 누군가 핏박하기 때문에 질려 있다는 거죠. 질릴 핏박을 박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운입니다. 비우자죠. 말할 운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은 구름이죠. 구름이 굉장히 새카맣다.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눈설자입니다. 손우자입니다. 오른손 우 또는 돼지머리 개. 손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우죠. 비 같은 게 손 위에 쌓인다는 거죠. 비는 쌓일 수 없고 눈은 쌓이게 되겠죠. 눈은 녹으면 비가 되니까요. 눈설이 되겠습니다. 구할 숫자입니다. 뭡니까? 비우자죠. 이을리. 비가 계속 와야 서임새가 있다는 거죠. 서일수, 구할수입니다. 비가 조금 오면은 가뭄에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충분히 와야만이 가뭄에 해결된다. 해결함에 서였다. 서일수, 구할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환 또는 복종할 복입니다. 선비사, 보일시, 하품흠입니다. 선비가 하품을 하고 있지만 종은 어떻게 됩니까? 선비를 복종해야 되겠고 정성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노예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내자입니다. 선비 옆에 한 사람이 찾고 있죠.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내자입니다. 잡을이죠. 잡을관입니다. 정성으로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잡을관입니다. 한자사랑이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칠순입니다. 근데 새추자입니다. 보통 새가 먹이를 먹고 할 때는 날개를 접죠. 날개를 크게 한다는 것은 날아갈 때죠. 그래서 날개칠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떨칠분입니다. 날개를 칠죠. 날개칠순, 밭전. 밭에서 날개를 칠 때는 떨쳐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떨칠분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창공으로 날아가는 떨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떨칠분입니다. 그 다음 빼앗을 탈입니다. 날개칠순이죠. 마디촌. 이때는 손을 의미합니다. 새니까 뭡니까? 발톱을 의미하겠죠. 발톱을 날개 칠 때는 뭡니까? 뭔가 빼앗을 때입니다. 탈취하다. 빼앗을 탈이 되겠습니다. 빼앗을 탈. 한자사랑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고 1분 안에 1분을 목표로 해서 이 한자의 세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게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말이 빨라진 이유가 처음으로 동영상에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아자입니다. 또는 알랑거리다 아, 여기서는 알랑거리다 아로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덕부죠. 오를 가. 언덕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하죠. 그래서 항상 옳다라고 하니까 알랑거리다 아 언덕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찌 하자입니다. 사람인 변 오를가. 사람이 항상 옳은 말을 할 수는 없죠.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하자입니다. 사람이 어찌 항상 옳은 말만 할 수 있겠느냐. 옳은 말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하자입니다. 물이 물수변이죠. 오를가자입니다. 물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물로 사용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물 말이죠. 그래서 물하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령할 령, 우두머리 령, 찰랭, 명령할 령, 떨어질 령, 고개령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명령할 영입니다. 일단 이 한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하나일 사람들을 하나같이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모일 집이 됩니다. 모아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무릎만 이철입니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어놓고 무릎을 꿇게 해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할 영 되겠습니다. 지령. 2번 우두머리 영입니다. 명령할 영 머리 혈이죠. 머리로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말로서 명령을 다 하죠. 우두머리는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은 단체가 커질수록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머리로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두머리 영자가 되겠습니다. 표현상 북한의 김정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김정일이가 하는 말은 바로 김정일이 아니고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하는 말은 바로 법이다. 우두머리니까 최고의 우두머리니까요. 머리로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대통령, 우리나라 경우에 대통령. 3번 찰랭자입니다. 차갑다는 뜻입니다. 하여금령 얼음빙이죠. 얼음빙. 점 두 개는 얼음빙입니다. 얼음은 차다란 거죠. 얼음을 더 넣게 되면 차가워진다. 찰랭자가 되겠습니다. 냉각. 네 번째 명령할 영입니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해놓고 입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명령할 명입니다. 명령할 명, 목숨명입니다. 때는 구분하는 방법은 입구가 사각이죠. 네모서 명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명령할 영과 구분이 되겠죠. 없으면 명령할 영, 입구가 들어가면 명령할 명, 목숨명 되겠습니다. 과거에 임금이 나타났다 하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있죠. 임금의 말은 바로 법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다. 5번 떨어질 영입니다. 떨어질 영, 비우 명령할 영이죠. 비로 하여금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해서 떨어질 영도 좋지만 비올 영을 먼저 학습하고 떨어질 영 하면 더 쉽겠죠. 비올 영, 비하고 관계 있는 것이 비우자니까요. 비우자를 쓰고 하여금 영, 비로 하여금 떨어지게 한다. 비올 영, 떨어질 영입니다. 영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영도를 말합니다. 도수의 기점이죠.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영상이냐 영하냐, 0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6번 고개령자입니다. 매산자 우두머리 영자입니다. 산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높은 데를 말하겠죠. 제일 높은 데니까 뭡니까? 산 고개가 되겠죠. 그래서 고개령 또는 제라고도 합니다. 제령, 고개령, 제령. 분수령이라죠. 분수령. 자, 명령할 령입니다. 모을 집,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모을 집,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고 무릎을 꿇게 해서 뭐합니까?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할 영자가 되겠습니다. 무릎마디 절. 두 번째, 내릴 영입니다. 머리혈이죠. 머리혈. 머리로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두머리 영 되겠습니다.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번 찰랭자입니다. 하여금령 얼음빙입니다. 얼음으로 인해서 얼음을 더 집어넣게 되면은 더 차가워진다. 그래서 찰냉자가 되겠습니다. 냉각. 4번 명령할 령, 목숨령입니다. 하여금령에 입구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입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목숨이 달렸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구니까 파면은 명이 되고, 입구가 없으면 령이 되고, 그래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다. 입으로 말하는 한순간 생명이 달려있다. 5번 떨어질 영자입니다. 비우자죠. 비우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우자입니다. 이 한자가 두루잡입니다. 두루잡. 지금 한자가 물수입니다. 물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수. 약간 변형되어 있죠. 두루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전체 말이죠. 두루 물이 있다. 뭡니까? 비가 오는 게 맞죠. 해서 비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루 물이 있으니까 이 한자가 뭡니까? 비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우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한자 학습 방법이 2024년 현재 시점에서의 파자 분석을 통한 한자 학습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떨어질 영이죠. 비우, 내릴 영입니다. 비가 떨어진다. 비가 명령하니까 떨어진다. 그래, 떨어지니까 비가 온다. 비 올 영, 떨어질 영. 그렇죠? 비 올 영 하면 더 쉽습니다. 비우자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요. 그 다음 6번 고개령자입니다. 매산이죠. 산 아래에 우두머리가 있다는 거죠. 우두머리가 산인데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두머리는 맨 꼭대기를 말하죠. 산의 꼭대기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고개령, 제령. 그래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분수령. 떨어질 령, 영도. 영도로 가는 것은 기온에 있어서 영상과 영하의 가장 중간 지점이다. 그래서 현재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사고, 갑가, 개오동나무가, 클담, 볼가, 한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장사고자가 포함이 되어 있죠. 1, 2, 3, 4, 5번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더플라입니다. 더플라 조개패죠. 여기서는 조개보다도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물을 덮어놓고 장사를 지낸다는 얘기죠. 여기서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고기나 물고기나 소고기나 그냥 방치해서 할 수는 없겠죠. 샘플을 제외하고는 덮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냉장고에 보관하고 샘플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덮어놓고 하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장사고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가자입니다.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값을 매겨야 되겠죠. 3,000원, 5,000원, 8,000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값어치를 매긴다는 거죠. 가치. 처음에는 고인이었죠. 고인. 장사하는 사람이겠죠. 3번 개오동나무가입니다. 장사고, 개오동나무가. 장사할 때 필요한 나무는 개오동나무라고 풀이하겠습니다. 또는 이 한자어가 매가, 회초리를 말하죠. 회초리가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죠. 회초리는 나무로 만듭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매를 때린다는 거죠. 매가, 개오동나무가 되겠습니다. 4번 클담입니다. 장사고 말씀은 장사하려고 말을 한다면은 말이 좀 커지겠죠.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상대편에게 잘 전달되어야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물건을 구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담입니다. 말을 크게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품이 좋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담, 이야기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눈목이죠. 장사고입니다. 장사하는 것을 물건을 구매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볼가자가 되겠습니다. 볼가.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가. 1번 장사고입니다. 1번 장사고. 재물을 덮어놓고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샘플만 보여주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 현재로 따지면 냉장고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장사한다. 또 한 가지는 성시가자로도 사용됩니다. 성시가. 이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훈과 음이 현재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고인. 그 다음 갑가자, 값어치 가자는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도우미 역할의 한자어를 말합니다. 자,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고로 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고로 읽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인 변을 씁니다. 이것은 인자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변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장사를 할 때는 그 제품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뭐한다? 가격을 정해놓고 팔겠죠. 그래서 값어치를 매긴다. 값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호동나무가 또는 매가, 여기서는 나무 방망이를 말합니다. 나무로 이용해서 회초리를 만드는 가짜가 되겠습니다. 매로 만든 회초리가. 그래서 장사하듯이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때린다는 거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은 클담 이야기담입니다. 말씀 언변 장사고죠.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말을 할 때는 평상시보다 얘기를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시장이 시끄럽죠. 골라 잡아 3,000원 이렇게 하죠. 그 얘기입니다. 크게 목소리를 해야 된다 해서 클담 또는 이야기담도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담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언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하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두자입니다. 두이죠.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머리죠. 통상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할 때 말씀이란 말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은혜니까 윗사람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입으로 다시 머리로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는 항상 잘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머릿속에 2번 생각하고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문자가 됩니다. 그 다음 5번 볼가자입니다. 장사고 눈목이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겠죠. 그래서 볼가자가 되겠습니다. 볼가, 보다,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는 장사고 성시 가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사 한자어 또는 모양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2024년 현재 시점의 파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사랑이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0여자를 풀이했는데 97% 정도가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가 검다, 피부가 희다, 피부가 약하다. 이 피부입니다. 가죽 피자죠. 뚫을 곤 잡을집니다. 뚫힘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은 가죽이라 피부다 이 얘기죠. 1차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이 가죽 피부죠. 그래서 뚫을 곤 잡을지, 뚫힘을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것은 피부다, 가죽이다, 가죽 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부부입니다. 피부부 또는 넓을 부자입니다. 범의 무늬 호죠. 범무늬호. 그 다음 밥통입니다. 동물 중에서 범은 밥통이 넓은 곳에 넓은 동물에 속한다 이거죠. 호랑이가 포식자 1위죠. 또 덩치도 큽니다 해서 밥통도 크다 이런 얘기겠죠. 밥통도 넓다. 그것이 바로 피부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피부부, 넓을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군입니다. 다스릴 윤이죠. 입구입니다. 입으로 다스리는 최고 인물은 임금이란 얘기죠. 임금군, 신하신입니다. 컬거자죠. 뚫을곤입니다. 컬거, 크게 아래 위로 뚫어주는 사람 또는 크게 위와 아래를 이어주는 사람을 신하죠. 신하는 백성의 어떤 삶을 임금에게 전하고 임금의 정책을 백성에게 전하겠죠. 전하는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아래와 위쪽으로 뜻을 이어주는 것은 신하다, 신하신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치입니다. 가로가리죠. 취할치입니다. 말하자면 취하는 것이, 곧바로 취하는 것이 최고다,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최다 되어 있죠. 다음에 할 것으로 연기하게 되면은 없었던 걸로 되는 경우가 많죠. 좋은 것은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곧바로 취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면 곧바로 취하는 것이 최고다,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가장 최고체, 최다. 연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하자라고 하면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없었던 걸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면, 적합한 일이라면 바로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것이 최고다, 최고체, 가장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할 집, 모을집으로 풀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수레거죠. 수레거, 수레차, 입구입니다. 기죠.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귀로 들어서 그 관련 기사를 모은다는 거죠. 모을 집입니다. 내용을 모아서 글을 쓸 때는 편집을 해야 되겠죠. 편집을 하지 않으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편집할 집, 모을 집이 되겠습니다. 수레거, 입구, 기이.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귀로 듣고, 귀이니까요. 귀로 듣고 내용을 모은다는 거죠. 내용을 모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편집한다는 겁니다. 편집할 집, 모을 집 이런 뜻이 되겠죠. 편집. 이번 시간은 베개침입니다. 베개침, 옥침이죠.
나무목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머뭇거릴류죠. 머뭇거릴류. 나무로 만든 것인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한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잠을 잘 때 배는 목침이죠. 베개입니다. 베개 침자가 되겠습니다. 베개침. 머뭇거릴 이유는 걷는 사람인 덮을맥이죠. 걷는 사람에게 뭔가 뒤집어 씌우면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머뭇거릴 이유. 나무로 만든 것으로 일정 시간 동안 머뭇거리는 것은 무엇이냐? 나무로 만든 베개, 목침이다. 그래서 베개침이 되겠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베개침. 나무로 만든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한동안 머리맡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베개다. 베개침. 이번 시간에는 쉴 개자입니다. 휴게실 되어 있죠. 휴게실.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혀설이죠. 혀설을 제외한 한자어가 쉬다, 휴식, 쉴식 되겠죠. 쉴식. 혀마저도 쉰다는 거죠. 우리 혀는 입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쉴 개입니다. 휴게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휴게실이라고 하죠. 혀설, 쉴식. 혀마저도 쉰다. 아니면은 혀가 입속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쉰다. 쉴 개가 되겠습니다. 휴게실. 대표적인 한자입니다. 휴게실. 이번 시간에는 불릴식, 늘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정식하다, 번식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뼈 앙상할 알, 고들직입니다. 죽을 사변도 되죠. 죽을 사. 여기서는 뼈가 앙상하다는 뜻은 동식물이 죽어서, 여기서는 동물이 되겠죠. 동물이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살은 썩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겠죠. 그래서 번식하다. 뼈가 앙상하고 살이 부패되었을 때는 곧바로 세균이 번식한다. 번식할 식 되겠죠. 번식할 식. 불릴식,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번성하다는 뜻이죠. 세균도 번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급격히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번성할 식, 번식할 식, 불릴 식 되겠습니다. 뼈 앙상할 알. 죽을 사변으로 해석해도 되죠. 동물이 죽게 되면은 곧바로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게 된다. 번식할 식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승할 용, 녹용용. 훈이 녹용하고 무승할 용하는 조금 거리가 있죠. 풀초물입니다. 풀초물이 귀 윗부분에 풀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승하다는 거죠. 무승할 용입니다. 귀 윗부분에 풀, 이때는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좋은 풀, 좋은 식물. 풀 위에 마치 좋은 풀처럼 영양가가 있는 것은 뭐냐? 사슴의 녹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녹용용. 여기서 귀 있잖아요. 녹용의 귀를, 사슴의 귀를 말하겠죠. 사슴 귀 위에 있는 풀처럼 생긴 것이 있는 것은 녹용이다. 녹용용. 귀에 풀처럼 많이 나 있으니까 무성하다. 무성할 용 되겠습니다. 무성할 용, 녹용용. 녹용이죠.
이번 시간에는 막을 저자입니다. 2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물수변이죠. 또 차자입니다. 물이 또 모인다는 거죠. 물이 여러 곳에서 계속하여 또 모이고 또 모인다면은 넘쳐 흐르겠죠. 그래서 넘쳐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둑을 쌓아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한자는 막을 젖자가 됩니다. 물이 또 밀려오니까 둑을 쌓아서 막는다. 막을 저지라고 되어 있죠. 저지, 막을 거칠지입니다. 물이 또 여러 군데에서 내려오니 막는다는 거죠. 둑을 쌓아서 막는다. 막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강입니다. 우리가 한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소강 상태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죠. 바로 그 한자입니다. 소강 상태에 놓여 있다. 작을 소죠. 작을 소. 나눌 팔, 여덟 팔, 뚫을 고입니다. 뚫어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 편안할 강입니다. 지범, 손우, 물수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진다는 거죠. 뭔가 한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편안할 강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다. 편안할 강, 소강 상태다. 좀 조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을 소는 뚫어서 나누니까 양이 작아진다. 작을 소. 편안할 강은 집에서 손으로 물을 만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다. 편안할 강이 되겠습니다. 소강 상태. 이번 시간에는 우유, 소자입니다. 비침별, 손수변입니다. 손에 줄을, 고삐를 삐치고 가는 동물은 소다는 얘기죠. 지금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소처럼 이렇게 이까리, 꽃비를 길게 잡고 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거의. 말은 바로 잡고 가죠. 그래서 소우, 손에서 삐쳐가는 것은 소다. 손에서 삐쳐가는 이 꽃비를 삐쳐가는 동물은 소다. 그 다음 젖유자입니다. 기를 부자죠. 새어입니다. 새를 기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화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부활유 하고 그 다음 젖유. 사실은 부활유로보다는 젖유로 우리가 많이 학습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글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유 먼저 기억하면 좋겠죠. 새도 기를 때에는 부활을 시켜서 기른다는 얘기죠. 알에서 깨어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먹이를 주게 되겠죠. 부화할유, 전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채입니다. 공변될 공이죠. 반대는 사적인 거죠. 사사로울 사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변될 공, 공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변될 공은 나눌 팔 또는 여덟 팔, 숫자 8이죠.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변되게 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롭게 나눌 때에는 공평하게 나누어야 잡음이 없죠. 그 다음 켈체자입니다. 손수변이죠. 켈체입니다. 나무를 손톱으로 캐낸다는 얘기죠. 켈체. 손수변이 들어간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손으로 캐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켈체자가 되겠습니다. 손수변, 켈체. 켈체, 손으로 캐낸다. 공채 되겠습니다. 켈체. 이번 시간에 분쟁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다. 분쟁이 발생했다. 뭐 이렇죠.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어지러울 분자입니다. 실사변이죠. 나눌 분자입니다.
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진다는 얘기죠.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를 나눌 때는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혼합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지럽게 된다, 엉클어지다라고 되어 있죠. 엉클어지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다툴쟁자입니다. 손톱조죠. 오른손 후 손과 손톱으로 갈고리로 쥐고 있는 것처럼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손톱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격한 감정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갈고리를 들고 싸우는 것처럼 다툰다는 거죠. 다툴쟁자입니다. 손톱조, 손후, 갈고리골. 손톱을 세우고 갈고리를 손에 쥐고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다툴쟁자입니다. 분쟁이다. 분쟁. 이번 시간에 은퇴입니다. 은퇴하다. 그래서 한자를 살펴보면 숨을 언자죠. 숨을 언덕부입니다. 그 다음 글자를 나풀이 해보면 숨길 언자죠. 언덕에서 숨긴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손톱조 만들고 마음심이죠.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마음을 덮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할 숨길 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손 우가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숨을 언이죠. 그 다음 물러날 테입니다. 거칠간이죠. 갈착입니다. 멈추어서 가니까 물러날 테가 맞죠. 물러날 테입니다. 거칠간, 갈착. 거쳐서 하던 일을 거치고 간다는 거죠.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러날 테가 되겠습니다. 숨을 언자는 오른손 우가 빠졌죠. 손우. 지금 여기에 풀이에 있어서 언덕부, 손톱조, 만들공, 오른손 우,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손톱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든다는 얘기죠. 마음을 손에 올려놓고 마음까지도 콩닥거리니까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손을 여기서는 가슴이나 배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슴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물러날 테, 은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온전입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전이죠. 완전할 전, 평온할 온입니다. 묘하죠. 여기서 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길 언, 조심할 언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숨긴다는 거죠. 저장할 만한 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평온하겠죠.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요. 평온할 온입니다. 그 다음 온전할 전이죠. 사람이 임금이 됐죠. 모든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할 전 되겠습니다. 평온할 온, 완전할 온, 온전할 전. 평온할 온자는 벼를 숨긴다는 것은 한다는 거죠. 창고에 저장할 만큼 벼를 갖고 있으니까 이 집에는 평온하다. 의식주가 해결되었으니까요. 완전할 전은 사람이 임금이 됐으니까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되겠죠. 완전할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긴급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기날긴자죠. 긴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신하신, 도우, 손우죠. 그 다음 실사변입니다. 실사. 신하신, 오른손 우, 도우, 구들간자입니다. 어질현 또는 구들간입니다. 시를 굳게 한다는 것은 굵게 얽매인다는 거죠. 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굵게 얽을 긴 또는 기날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기날긴자로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 급할급입니다. 하늘포, 손우, 마음심. 손으로,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뭐든지 앉는다는 거죠. 하늘포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앉는다.
그래서 급할 급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은혜, 해입니다. 은혜, 혜택이죠. 술의 금이다. 술의 금, 불똥주죠. 마음심입니다. 수레를 사준 사람에게, 수레를 선물한 사람에게 마음적으로 불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모택입니다. 삼수변이죠. 그 다음 엿벌력입니다. 물이 있는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겠죠. 바다 같은 경우는 너무 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이는 곳은 물이 적당히 쌓여 있는 못이죠. 모택자입니다. 삼수변 엿벌력. 엿벌력은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엿벌력 역시 물인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못이다. 그래서 모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또는 모택도 되지만 은혜택도 됩니다. 덕택이다. 덕택택, 은혜택 해서 혜택이 되겠습니다. 혜택, 모택자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지혜입니다. 지혜지, 알지, 가로알이죠. 말을 하면은 다 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지자입니다. 알지, 가로알. 말을 하게 되면 모두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지자입니다. 그 다음 지혜해입니다. 해. 빗자루 해자죠. 빗자루 해. 마음심입니다.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마음을 한순간에 쓴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음해, 지혜해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쓸어버리면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빗자루해입니다. 빗자루처럼 마음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다.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 빗자루 마음에 있는 것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또 지우면은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하는 행동이다. 행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황. 당나라 당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여기서는 갑자기 당입니다. 찌를곤, 지범, 손우죠. 그 다음 입구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뭔가 만지다가 입을 찔렀죠. 그러니까 집에서 입 속에 뭔가를 하다가 손으로 하다가 찔렀죠. 그러니까 혀 부분이 될 확률이 높은데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입니다. 그 다음 두려울 황입니다. 마음 신비원 임금 황이죠. 임금 앞에 있는 마음은 굉장히 두렵겠죠.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아니고 누굽니까? 연산군. 눈에 걸리면 다 죽이는 거죠. 임금 앞에 있는 마음은 두렵다. 두려울 황이 되겠습니다.